대체 어느 분의 댓글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를 받아서 이가 더 나빠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 성연욱 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질문 내용을 한번 다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경부 마모로 시린이가 생겼는데 시린이 치약을 쓰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치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댓글을 보니까 레진으로 치료를 하고 나면 오히려 치경부 마모증의 진행이 더 빨라져서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으니까 치약을 바꾸고 이가 안 시리면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댓글이 있던데 뭐가 맞냐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레진으로 치료를 받고 나면 치경부 마모증의 진행이 더 빨라져서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 대체 어느 분의 댓글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를 받아서 이가 더 나빠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할 리가 없죠.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처음부터 한 가지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치아에 잇몸과 치아가 닿아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치아가 이렇게 파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는 양치질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양치질을 세게 할 경우에 칫솔에 의해서 닳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씹는 힘에 의해서 저 부분이 깨져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두 번째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양치질 때문에 치아가 닳았다, 양치질 습관 바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 칫솔에 닳는 것보다는 씹는 힘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치아가 깨져나갈 때의 가장 큰 원인은 보통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단단한 걸 한번 씹어가지고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이를 가한다거나 밤에 이갈이를 하거나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 클렌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물기 습관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그 이를 갈거나 물 때의 힘이 우리가 밥 먹을 때보다 훨씬 강한 힘이기 때문에 치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고 세게 먹는다고 해도 어떤 분이 막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뿌드득 이런 소리가 나는 분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분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밤에 보면은 막 거의 이가 부러질 것 같은 소리가 막 나죠. 뿌덕뿌덕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힘으로 우리가 씹진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습관이 치아에 상당히 무리한 힘을 주게 됩니다. 이 치경부 마모가 있을 경우에 치아가 시려지는 이유는, 치아를 볼 때 우리는 치아를 하얀 도자기처럼 보이게 되지만 실제 이 치아가 통째로 하얀 덩어리는 아닙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치아의 모양이야 요즘 흔하게 나오니까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잇몸 위에 나와 있는 그 치아 부분만 얇게 하얀 도자기 같은 범랑질이라고 부르는 도자기 부분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살아있을 때 치아 속에는 신경이 들어있는데 이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치아를 싸서 차가운 게 닿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치아가 시리지 않도록, 그 안에 살아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랑질이란 부분이 손상이 되면 가장 흔한 게 뭐 충치가 표면에만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이 범랑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는 단단한 걸 갑자기 먹다가 실수로 치아가 이렇게 약간 부러진다거나 깨진다거나, 또는 지금처럼 마모가 되어서 이 범랑질이 손상된다거나, 하여간 그 범랑질이 손상이 되면 이 치아 속에 있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차가운 거나 바람이 닿으면 이제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시려지게 되고요.
근데 마모나 그런 과정이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경우 치아의 신경과 내부 조직도 다 적응을 해서 안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파였지만 안 시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조금 파였는데 엄청 시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린이 치약을 써서 일단 시린 게 나아지셨다고 했는데요. 일단 시린이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그 신경 외부에 있는 자극이 신경으로 전달되는 그 통로를 좀 코팅으로 막아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이 뭐 아주 고농도로 들어가 있진 않고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시린이 치약을 하루 쓰면 뭐 그 다음날 바로 안 시려진다거나 이렇게 되진 않지만 꾸준하게 3개월, 6개월 계속 쓰면 시린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린이 치약을 쓰시는 건 좋고요. 그러면은 시린이 치약을 쓰고서 이 치아가 시려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치경부 마모는 불편하지 않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 치과에 가셨더니 이거를 떼어야 잇몸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서 치료받아야 된다. 물론 이걸 설명하는 원장님께서는 성현웅님이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앞에서 막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치경부 마모 부위, 이 깨져나가거나 다른 이 부위를 레진으로 떼우는 것은 치아를 보호해 주긴 하지만 뭐 잇몸이 내려가는 걸 방지하고 이런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레진으로 치료를 하던 무슨 재료로 치료를 하던 간에 어떤 질환이든 치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됩니다. 지금 이 레진 치료라는 것은 이미 손상된 치아를 회복시켜주고 시리다면 시린 걸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이 부분이 깨져나간 또는 닳아버린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를 간다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한다면 이것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고요. 양치질 습관이 잘못됐다면 양치질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하고, 위아래 그 치아 교합이라고 하죠. 위아래 이가 물리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치아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일어났다면 치아 하나에 물리는 걸 조정하던 전체 치아를 교정을 하던 어쨌든 그 원인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치료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보셨는데, 저도 이 치경부 마모 부위를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 그냥 떨어지지 않냐, 이거 뭐 내가 한번 다 치료했었는데 몇 달 못 가더라, 뭐 일주일 만에 떨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난번 치과에서 그냥 이거 원래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치료해줬다, 근데 뭐 안 불편한데 또 해야 되겠냐, 또 떨어질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진 않고요. 이 치경부 마모에 치료할 때 쓰는 이런 재료들이 치아에 접착되는 힘은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뭐 양치질 하다 뚝 떨어지고 밥 먹다 뚝 떨어지고 그런 식의 치료라면 정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치료들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왜 떨어질까요? 자꾸 다시 하게 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료가 아니라 여기를 깨지거나 닳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치경부가 다 깨졌는데 이를 악물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치경부에만 레진을 만약 붙여놨다, 그럼 그 부분에 또 엄청난 힘이 가겠죠. 그 치아를 깰 때처럼 그런 힘이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리 잘 치료해놔도 그 재료는 깨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떨어질 치료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치아를 위해서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하고 원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있었던 이 레진으로 잇몸이 더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진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맞진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환자분에게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떼어 놓는다고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은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논문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따끈따끈한 2019년도 논문입니다. 2019년도 논문이고,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어금니에 그 씹는 힘이 갔을 때 치아의 힘이 어떻게 분산이 되는가를 유한 요소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무료로 배포가 지금 되어서 저도 쉽게 읽어볼 수 있었고요. 이 논문에 써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 씹는 힘을, 일정한 힘을 주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아가 제대로 씹는 방향으로 씹을 때 가는 힘에 비해서 실제 이 이를 간다거나 이렇게 치아를 옆으로 미는 힘이 갔을 때 지금 말한 치경부, 잇몸과 치아가 닿아 있는 그 치경부라고 부르는 부위에 5배 이상의 힘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힘을 줄 때보다 이렇게 옆으로 밀 때, 이를 간다거나 할 때 엄청난 힘이 그 치경부에 집중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범랑질, 치아를 얇게 싸고 있는 그 범랑질이 또 치경부에서 얇기 때문에 치경부에서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경부의 그 범랑질의 파절이 상당히 흔하고요. 그리고 파절이 생긴 상태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그런 힘이 갔을 때 이 치경부에는 그렇게 파여있지 않은 상태보다 더 많은 그 힘이 집중되게 되고 결국은 치아에 좋지 않겠죠. 이거 흔하진 않지만 정말 치료되지 않아서 치경부가 많이 파여있는 경우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 많이 파여있는 경우에 정말 실제로 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모양이 우리가 나무를 꺾을 때 도끼로 찍어서 밑둥을 찍어서 이렇게 날카롭게 계속 얇게 만들면 나무가 꺾이잖아요. 사실 그거랑 똑같이 치아 밑에가 파이다가 정말 많이 파이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파일 때까지 두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치경부에 힘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 성현웅님이 주신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시릴 때 시린이 치약을 쓰는 건 좋다. 그렇지만 치경부의 그 마모나 파절이 심한 경우에는 그쪽에 힘이 많이 집중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해서 복원을 해주는 게 치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레진이든 뭐든 어떤 재료로 치아를 떼우는 것 자체가 잇몸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건 아니다. 그 잇몸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려면 거기에 파절이나 마모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갈이든 이 약물기든 양치질 습관이든 뭐든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경부 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중에 같이 얘기하면 좋을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